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최대 한우 사육도시인 경주에서 소 사체를 10년 동안이나 농장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육하다 병에 걸린 소를 몰래 버려온 걸로 추정되는데요.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 검사를, 불법 투기를 했으면 투기자를 검거해야 할 행정기관조차도 신고를 받고도 소 사체를 그대로 매립해버렸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의 한 야산입니다. 산비탈 나무 덤불에 하얀 물체가 걸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말라붙은 소가죽입니다. 바로 옆 비탈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까만 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토막난 소의 사체들이 백골로 변해 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오니 소 머리가 흙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요. 가까이 와보니 부패한 사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엔 버려진 송아지 사체는 통째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형산강으로 흐르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송아지 새끼하고 중소머리하고 내장, 껍질, 다리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라고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워가지고 올렸어요. 이렇게 마을 뒷산에는 무려 10년 동안 소의 사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치워오다 최근 투기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겠지 이랬는데 전에는 젖소만 버렸어요. 원래는 젖소와 한우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지역에 소 사육 농장 500곳이 밀집해 있는데 누군가 폐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네들이 이걸 묻으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그 지역이나 요새 병이 많이 안 댕깁니까? 그런데 취재 결과 이곳 소 사체들이 사건 현장 1에서 2km 떨어진 국유지에 다시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은 소 사체에 전염병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검사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주시가 그냥 사체들은 묻어버린 겁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처음에 매립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업체에 맡겨서 처리토록. 경주시는 또 동물 사체 불법 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이유를 묻자 경주시 관계자는 신고해도 못 잡을 것 같아 신고를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은 연기했습니다. 지난 2021년 포항시가 시내버스 업체에게 불법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 수십억 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걸로 나타났는데 감사원은 포항시장에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과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시장의 부당 지시는 없었다며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항 시내버스를 독점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매년 적자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2017년 80억 원이던 보조금이 2020년 260억 원을 넘겨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2021년 보조금 산정 기준인 표준 운송 원가가 부풀려 책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년 만에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포항시가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중복 반영하고 운행 실적을 점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6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조금 과다 지급의 배경에는 이강덕 시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담당 부서와 용역업체, 자문 변호사 모두
보조금이 과다 지급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시장이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계속 지시했다는 겁니다. 포항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신임을 배신해서 포항 시민 또 포항시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업무상 배임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포항시는 중복 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은 이미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의 부당 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부당 지시 사실이 없었다며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당 지시한 지시가 없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강덕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조개종 사찰인 보경사가 다음 달 4일부터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경사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 관리를 위해서 포항 시민은 2,000원, 외지인은 3,500원의 관람료를 받았지만 문화재 보호법 시행에 맞춰서 관람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은 정부가 보조합니다. 관람료 폐지로 최근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내연산과 보경사에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걸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발표한 뒤 가장 먼저 포스코가 4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국민적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오늘 포스코를 찾아 제3자 변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기금 출연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와 국가적 지원, 지역민의 협력을 받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정권의 기업이 아니라 일제 피해자의 희생 위에 설립된 민족의 기업임을 잊지 말라.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포스코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도리도 지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포스코가 일본 제철의 주주인 만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제철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발언하기는 그냥 거꾸로 지금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급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그 돈을 대신 갖겠다. 이러면은요 포스코 삼류기업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동안 국제사회에 호소해도 일본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의 책임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위안부 역사나 포스코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꼭 이 문제는 사법재판소에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2016년과 2017년에 30억 원씩 60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 3월 자녀 약정액 40억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있는 송전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해 경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송전 1리와 두산리 주민의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이 저수지에서 보름 전부터 물고기가 폐사하기 시작했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서 어제 현장에서 폐사한 붕어 수백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물시료를 채취해 오염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에 부착하기만 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가의 자율주행 농기계를 대체하고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들판에서 트랙터로 두둑 만들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는 탑승만 했을 뿐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트랙터는 똑바로 주행하며 밭 작업을 해냅니다. 사람이 했을 때는 뭐 삐뚤빼뚤 뭐 이렇게 되는데 저건 정말 반듯하게 가서 이제 뭐 수확량도 늘 것 같고 이제 뭐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직진 자동 조향 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시작점과 끝점, 작업 폭을 입력하면 GPS가 위치 정보를 조향 장치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정밀한 주행은 물론 저속 작업도 가능합니다. 듀얼 안테나를 사용을 해서 위치 정밀도를 7cm 이내까지 늘렸습니다. 특히 다른 기계들에 비해서 저속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늘 파종이라든가 양파 수확이라든가. 자율주행 농기계는 가격이 비싸지만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기존 농기계에 부착만 하면 사용할 수 있어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농기계 사용이 익숙치 않은 초보자나 여성도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평균 18.9%씩 성장하며 2025년에는 3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민간으로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상용화에 들어가 국산 농기계의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 지역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에코프로는 3,827억 원을 들여 헝가리 공장을 짓고 오는 2025년부터 연간 10만 8천 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해서 유럽 시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양극재 10만 8천 톤은 전기차 약 1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며 에코프로는 국내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 공장을 건립합니다. 포항시가 오늘 울진에서 막을 내린 제61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육상과 복싱, 골프 등의 종목에서 의외로 선전하며 종합 점수 237.6점을 획득해 189점을 얻은 구미시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4월 말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5월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6월 포항시민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당초 오는 7월 인상 예정이던 하수도 요금을 올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요금 동결을 결정한 상수도와 버스 요금, 쓰레기 봉투 가격에 이어서 하수도 요금까지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와 함께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151곳인 착한 가격 업소를 200곳까지 늘리고 이들 업소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같은 구조의 교량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정자교와 동일한 구조인 알천교와 보문교를 비롯해서 월성교와 전촌교 등 확장 인도교 방식으로 지어진 교량 등 12곳입니다.